안녕하세요. 디베이트 코치 오미아입니다. 네, 이번 주제는요, 체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 어린 시절을 돌아보더라도 우리 정말 많이 맞으면서 컸던 것 같아요. 남학생들은 더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교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체벌을 다시 도입해야 된다. 체벌할 수 있게 해달라. 막 이런 댓글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우려 섞인 마음으로 저는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선생으로서 제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훈육의 한 수단으로 체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과 그리고 일관성이 이어져야 된다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관성 있는 체벌이 힘들 것이다. 왜냐? 우리는 AI 기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이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자기가 지은 만큼의 적절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적절함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예. 내가 만나는 선생님에 따라서 체벌의 강도가 달라진다. 내가 만나는 어떤 상황에 따라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음, 체벌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거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엉덩이 맞는 걸로 해볼까요? 그렇다면 엉덩이가 좀 작게 태어난 애들도 똑같이 엉덩이를 맞아야 되나요? 특히 그 부분은 더 고통을 느끼는 아이들이 엉덩이를 똑같이 맞아야 하나요? 왜요? 나는 내가 지은 죄만큼 적절한 체벌을 받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저 아이보다 더 많은 고통을 느끼면서 똑같은 체벌을 받아야 되나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지는 뭐냐면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와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처벌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직접 아이에게 손을 대거나 하는 부분들은 어떤 명분으로든 명분을 갖기가 조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뻑하면 단체 기합이나 뭐 단체로 빠따를 맞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총체를 막 이렇게 부러지도록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 물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내가 지은 어떤 잘못만큼 체벌을 받았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거는 글쎄요예요. 왜냐면 저는 한 번 기억이 있어요. 트라우마처럼 남았는데 그 엉덩이를 맞을 때 그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때리는 사람의 감정이. 한 대, 두 대, 세 대 때릴 때마다 그 분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졌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사춘기 때 마음속으로 이거 단체 기합으로 내가 맞는데 난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맞아야 되나? 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닥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괘씸하네. 이게 이래도 안 해? 너 이래도 안 해?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분풀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에게나 나는 안 그래가 아니라요. 나는 안 그래라고 말하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분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더 위험한 분이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정도 성찰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어른으로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며 그리고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일수록 더욱요. 그래야 조금 신뢰를 조금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개 사교육 강사인 저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 감정을 배제하고 딱 이렇게 정확하게 재서 때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 저의 아이들은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행인 게 우리 두 아들들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대화를 하고 책을 읽고 커왔기 때문에 일단은 말로 하는 훈육으로 어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끝까지 뭐 이렇게 때려야 되는 상황은 아직은 오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라는 것도 말로 하는 훈육에 있어서도 그렇게
상처를 주고 정말 필요 이상으로 외부에서 받은 그 스트레스가 약자인 이 가정 내에서 가장 약자인 나의 아이들에게 이게 훈육을 가장한 어떤 스트레스 풀이로 나갔던 기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스스로를 그 정도는 돌아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오은영 박사님도 이거 잘 안 되셨을 거예요. 이론과 실제는 조금 다르니까요. 네. 나도 모르게 나가는 그런 감정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리고 또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클수록 상대방에 대한 실망도 더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거든요. 그게 감정으로 이어지다 보면 이게 훨씬 더 다혈질 부모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감정형 쪽보다는 좀 사고형에 가까워서 그런 게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정말 이 감정적인 우리 한국인의 특성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이들을 이렇게 훈육하는 데 있어서 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서 아마 육아 서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다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 뭐 체벌을 부활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단 직접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어떤 규칙과 규율을 정해서 어떤 법적인 제도 안에서 그런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 구제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법 규칙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체벌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내가 물론 너희들이 잘 되라고 매를 들었다고 쳐도 때리는 과정에서 나의 감정을 넘어서지 않을 자신이 그렇게 없어요. 한 번은 성공할지 몰라도 두 번, 세 번 그것이 거듭되고 익숙해진다? 저는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맞을 짓을 했지라는 말에도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는 혐오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왕이면 그런 고민이 없는 상황에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고민까지 가더라도 그래도 마지노선을 좀 정해놓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잊지 않는다면, 인간은요 사실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나 그리고 존경할 대상이 필요하긴 해요. 무릎 꿇을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야 인간답게 살 수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같은 인간이기는 참 힘들다는 거죠. 왜? 그 같은 인간 자체도 흠이 많고 나약하고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체벌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다시 한번 좀 던져보면서 영상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